부산 중구 남포동에 소재하는 근린상가가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건번호 1번과 물건번호 2번으로 해서 각각 따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진행되는 것을 개별매각이라고 합니다. 물건번호 1번의 최초 감정평가액은 7억 7천만원이고 현재 1회 유찰되어 6억 2천만원입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80% 수준입니다. 대지권은 11평이고 전용 면적은 62평입니다. 공급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겠으나 99평 정도로 판단됩니다. 전용률은 62% 정도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하면 평당 620만원이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면 평당 1000만원입니다. 물건번호 2번의 최초 감정평가액은 14억 6천만원이고 현재 1회 유찰되어서 11억 7천만원입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80% 수준입니다. 대지권은 16평이고 전용 면적은 88평입니다. 공급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겠으나 140평 정도로 판단됩니다. 전용률은 62% 정도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하면 평당 830만원이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면 평당 1330만원입니다. 물건번호 1번에 비해 물건번호 2번은 가격이 33% 정도 더 높게 책정되었는데 각각의 호수가 위치해 있는 효용성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서상의 도면에 의하면 물건번호 2번은 창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걸로 추측되는데 일반적으로 외부 조망이 보이는 것은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이 있고 상가와 업무용 사무실, 메디컬 빌딩 등이 있습니다. 자갈치 교차로의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상가의 각 층마다 치과, 안과, 한의원,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통증의학과 등 병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영업 중인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한 메디컬 빌딩 2층 상가입니다. 건물의 명칭은 서라벌 빌딩이나 대부분 남포 메디컬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빌딩 전부는 상업지역당 400평 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 3층부터 8층까지의 건물이고 1990년도에 사용 승인되었기 때문에 32년 된 건물입니다. 서라벌 관광주식회사에서 지었습니다. 이 상가는 2002년도에 당시에도 경매로 나왔었는데 재단법인 우황문화재단이 경매로 낙찰받아서 현재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전유 부분을 분할하는 전유부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1호, 202호, 203호 3개의 호실로 분할되었고 그리고 나서 구분 건물에 대한 구분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201호, 202호, 203호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중 201호와 202호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던 부산 북구 함영동 근린상가 경매 사건 중에서 10층을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 10층은 집합건축물 대장은 201호, 202호로 분할이 되었지만 구분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절차가 누락되어서 아직까지 등기부는 한 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시야가 넓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매 나온 상가의 2층에는 201호, 202호, 203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도면에는 201호와 202호만 보이고 203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하자가 있어서 낙찰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 점유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해당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는 없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와 보겠습니다. (6층입니다) (1층입니다)
2층입니다. 잠시만요. 뭐고? 1층입니다. 현장에 다녀와 보니 건물이 위치해 있는 곳은 노출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위치만 보자면 어떤 업종이든 수요자가 다양할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이고 지하철이 가까워서 그런지 건물의 전층에는 병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1층 약국에는 사람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엘베를 기다리면서 와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는 입장에서는 가시성 있는 간판이 매우 중요하므로 간판 자리가 중요합니다. 간판 자리는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중요한데 건물 뒤쪽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연령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병원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메디컬 빌딩이다 보니 경매나온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영업 중인 병원들과 겹치지 않는 진료가를 가늠해 본다면 산부인과는 오피스 상권을 타겟으로 하는 산부인과가 적합한 것 같고, 거기다가 피부 성형이나 뿌띠 성형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내에 성형외과가 있어서 쉽게 입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정신과는 일반적으로 상담과 처방을 위주로 하는 정신과 의원보다는 수액, 비급여 검사, 치료를 하는 병원이 좋을 것 같고, 수액 치료를 위주로 하는 가정의학과 등의 병원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성형외과, 저가의 보톡스 등 피부관리 위주의 피부과가 임차인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형외과를 하려면 201호와 202호를 다 써야 수술실 등의 공간이 좀 확보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형외과가 이미 이 건물에 있어서 성형외과로 임대를 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입점해 있는 다른 의원에 입원실, 도수치료실, 수액실, 검사실 등 외래진료 확장의 가능성도 열어두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결국 경매 나온 상가의 201호와 202호 전부에 들어올 병원 업종은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피부과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또 우리는 병원을 운영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병원을 개원하려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고민이고, 결국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라면 입점을 해야 할 겁니다. 건물주들이 메디컬 임차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가 밀리지 않고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개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데, 개업할 때 건축물 대장성 용도가 맞는지 소방서 점검과 보건소 신고 등 까다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극복했다 하더라도 병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비, 장비비, 유지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오랜 기간 성실한 임차인이 된다고 합니다. 엘베를 타고 2층으로 가보니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내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입구가 닫혀 있는 걸 보니 점유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DB금융투자 지점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최근 1년 사이에 공실이 생겼나 봅니다. DB금융투자는 201호와 202호 전부에 대해서 올전세로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금액은 전세금 12억 원인 걸로 보입니다. 이 전세 보증금 1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DB금융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 보증금 12억 원을 돌려주지 않자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유인 2022년 4월에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갔을 때 찍은 내부 사진을 보면 중간중간에 기둥이 좀 있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린상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면을 확인하고 현장에 가도 경매 난 호스가 어딘지 좀 헤매입니다. 그런데 도면상에 203호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내부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표시에 문제가 있는 듯한 이 부분을 해결해야 권리 분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면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까 203호 부분은 북측의 일부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서 상의 도면에 있는 201호와 202호의 위치는 결론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암튼 감정평가서 상의 도면에 있는 그 부분들을 낙찰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체납된 관리비는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낙찰받고 오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냐고 반문하길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관리비 채무는 중첩적 채무인수라서 개인 채무와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암튼 입 아파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고 싶다고 내부를 좀 보자고 하니까 소유자가 문을 다 잠가달라고 해서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부를 보여줘야 입찰 가격이 높아질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문을 잠그라고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입찰에 참가하려는 생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리 분석을 살펴보자면 등기부상 최초의 금전 채권은 2008년 5월 13일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말소되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건은 소유자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 관해서는 민법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재산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두어야 되고, 재산에 관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 재산을 매매 등으로 인해 처분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경매로 낙찰
낙찰받을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매각 허가 결정이 가능하다고 기재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오류가 없는 걸로 보이므로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체납된 관리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셔서 입찰 금액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